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알킴입니다. 오늘은 패칠 브랜드의 프로트랙션 제동 도르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을 위해 제품을 빌려주신 패칠 수입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품은 왼쪽 이미지의 모양에서 수입애를 결합하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설명에 앞서 제원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품의 제어는 잘 보셨고요. 이제 제품에 표기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패칠 로고와 제품 이름이 있고 제동 캠을 작동했을 때의 도르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일련 번호가 있는데 22G로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22년 7월 제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CE 인증 로고와 UKCA 인증 로고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EN12841 타입 B로 등간기에 대한 인증 표시가 있고 이 인증은 최대 120kg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로프는 10에서 13mm를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N 567 로프 클램프에 대한 인증 표시가 있고 8에서 13mm의 로프 사용 시에만 적용되며 EN 12278 도르래에 대한 인증도 8에서 13mm의 로프 사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최소 파괴 강도 MBS는 23kN이며 안전작업 하중 WLL은 5kN입니다. 양쪽 안전작업 하중은 2.5kN으로 반씩 나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패칠 주소가 있으며 아래는 NFPA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로프 그랩은 테크니컬 유주로 10에서 13mm 로프가 사용 가능하며 도르래도 테크니컬 유주로 8에서 13mm 로프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100캣 최소 파괴 강도인 18kN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UL 인증 로고가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 샘플 not for sale이라고 샘플은 판매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패칠 수입 본사에서 샘플을 빌려 촬영한 것으로 실제 판매 제품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는 문구입니다. 스위벨에는 양쪽에 패칠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측면판을 열어보면 안쪽에 무게를 싣는 방향과 로프를 당기는 방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은 스위벨로 로프 꼬임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하단 백켓에는 로프를 직접 연결하거나 퀵링크, 카라비너, 슬링을 이용하여 도르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오픈하는 방법은 검정 레버를 내리고 빨간 레버를 올린 후 측면판을 돌리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판을 열고 로프 설치 후 측면판을 닫으면 도르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르래와 같이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레버를 눌러 캠이 작동되게 하여 단방향 도르래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당길 수 있지만 왼쪽으로는 캠이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을 보며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 왼쪽을 당기면 캠의 이빨이 로프를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캠을 다시 고정할 때는 오른쪽으로 로프를 당기면서 레버를 누르고 캠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설치된 로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카라비너의 스위벨 부분을 연결하고 검정 레버를 내리고 빨간 레버를 올려 측면판을 열어 로프를 설치합니다. 아래 무게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캠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프를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도르래 효율이 95%이기에 들어 올리기 위해선 달린 무게보다 5%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캠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당길 수 있으나 왼쪽으로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측면판에 있던 그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줄 때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는 캠을 열어줄 수가 없기에 오른쪽 로프를 당기면서 캠을 올려주고 내려줘야 합니다. 내리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동안 캠 작동 시 로프 파손 하중을 알려드리자면 8에서 9.9mm의 로프에선 4kN, 10에서 13mm의 로프에선 5kN의 힘에 의해 로프 외피가 벗겨집니다.
이것은 캠에 있는 이빨로 인해 파손 하중을 벗어나게 되면 외피가 찢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적정 하중을 생각하셔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단의 백켓을 이용해 2대1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게추에 싱글 도르래를 연결하여 로프가 백켓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설치되게 하였습니다. 캠이 작동된 것을 확인하고 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카라비너를 이용하여 매듭과 백켓을 연결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최대한 올려도 카라비너와 매듭의 거리만큼 남게 됩니다. 이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로프를 직접 연결하여 매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로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캠을 올려주고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캠을 손으로 직접 작동해야 하니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작동하기 위해 뒷면에 홀이 있는 것입니다. 캠에도 이처럼 홀이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얇은 코드 슬링을 이용해 캠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 슬링을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뒷면에 홀이 있는데 측면판을 열면 캠에도 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캠의 홀과 뒷면의 홀에 코드 슬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캠의 홀에 코드 슬링을 통과시켜 끝까지 잡아당겨 반대편 끝에 매듭을 만들고 홀에서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캠을 내리면 뒷면 홀이 보이는데 캠을 통과한 코드 슬링을 다시 뒷면 홀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연결 끝입니다. 측면판을 닫고 코드 슬링을 당겨보면 캠이 위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다시 로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려줄 때 이제 캠을 직접 작동하지 않고 코드 슬링을 이용하여 작동하면 됩니다. 코드 슬링을 놓게 되면 캠이 다시 로프를 물기 때문에 바로 제동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 슬링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에 가까이 있지 않아도 내려줄 수 있기에 그만큼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용하시면서 응용하신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프로트랙션의 재원, 표기사항,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